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1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가 무척 심한 날들이 이어지네요. 네, 미세먼지들 조심하시고요. 버스 떠나고 모범 택시가 어제 제목에 이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입석 버스가 들어오는 걸로 봤었는데 모범 택시 뒤로 2층 버스가 떡하니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대신 센트럴자의 6.2억이 3억으로 엄청난 저가 거래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가격 심할 때 거의 뭐 40% 가까이 30%? 네, 30% 이상 빠졌습니다. 괜찮은 층 기준으로 하면 30%, 6.2억이 30%, 1억 8천 정도 빠지고 한 4.3억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격이었죠. 그러면 근래 들어서 이 가격에서 한 10% 정도 반등한 느낌. 아마 4.5억 이상의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3억으로 왜 나왔냐? 요거 4.3억짜리를 증여성 직거래 요 형태로 하면은 30%, 4억에 30% 하면 대략 3억 정도 되죠. 아마 요거 알아보고 하셨을 거예요. 요 직거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뭐 나중에 증여를 하거나 할 때 요 부분 활용하면 좋겠죠. 또 원달러 환율 어제도 한번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방송을 찍는 시간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1328원까지도 갔었어요. 낮은 가격일 때는 1230원까지 가격이 밀렸다가 높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1450원까지도 갔었고 아마 연중 거의 최고치를 찍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 치솟는다. 유가가 오르고 있다. 그 말인즉슨 추후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 부담은 커지고 있죠. 제갈 선생께서, 공명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가를 포기하며 금리 동결하는 순간 나라가 백성을 버렸어. 아마 주택을 가지신 분, 투자를 하셨은 분, 뭐 빚이 많으신 분 같으면은 백성을 구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나라가 백성을 버렸다. 근데 빚 많이 내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가가 다 올라버려요. 이래저래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는 것 같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부동산 건설 조폭들만을 위한 정부가 되었어. 각자 도생해야 하오. 달러로 해지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공룡 선생께서 굉장히 많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2층 버스 대구 시티투어 버스 사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 많이 하락했을 때 급행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지금 모범 택시가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모범 택시 탈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보니까 저 멀리서 2층 버스가 다가오고 있다. 요거 지금 매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 모범 택시 지금 안 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도 물량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3,557건. 네, 삐쭉삐쭉 소수 모양이 그 이전의 삐쭉 소수 모양보다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매물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가 제법 큰 폭으로 조금 늘어난 느낌인데 근데 아직까지 매물이 줄어드는 추세는 유효하다. 여전히 물건은 많다. 자,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짝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물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다. 전세 요즘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거래가 별로 안 돼요. 시장에 매물이 많아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머리 아픈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팔고 말자 이런 부분들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가격 하단 부분에도 보면 마구마구 던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물건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싸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둘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유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싸움. 여유 있는 유주택자냐 아니면 쪼달리는 유주택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더 많은 상태입니다. 대구만 거의 유일할 거예요. 광역시 중에서도 이런 곳 없어요. 아파트 거래량 81건. 오늘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2,000건이 다시 당연히 기정사실화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부분. 자, 지금
1600건, 지난달에 1400건대에서 1600건, 200건 정도 플러스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한 300건 플러스 되더라도 200건을 넘어서기에는 힘들 거예요. 거래량 200건을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신고되는 거래 건수가 3월 방송할 때는 월말까지 1858건, 지금은 1723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숫자, 이 의미를 지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3% 후반까지 떨어뜨려줬어요. 특례 보금자리는 있어요. 막 사라 그래요. 주택경기 어떻게든 부양시키려고 해요. 왜? 안 그러면 터져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증가세가 꺾였다. 이 부분 아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가 2층 버스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 댓글을 잠깐 제목으로 인용해 봤고요. 월성 1편의 세상 56평형, 대형평형 몇 건을 제외하고 나니 웬걸 오늘 제일 비싼 아파트가 8억 3천, 그 아래로는 없어요. 9평의 가격이 대다수의 거래되는 것은 5억 아래쪽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죽전역 동아 IC 가격 5억 5천, 최신축의 아파트. 이거 왜 팝니까? 남산자이 하늘채 왜 팝니까? 월성 2편의 세상 가격 고점에서 30% 정도 빠져있는 모습, 층수는 한 중간 정도 되는 모습, 그리고 남산자이 하늘채 고점 대비 25% 정도. 죽곡 푸르지오 1단지 가격 거의 한 40% 가까이의 저층, 요 대형 평형에서도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이뤄졌던 것은 요 하락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성 2편의 세상 35% 정도의 저층, 그러면 약간 5% 정도, 보통 저층은 40%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나타나는데 약간 조금 인기 있는 아파트인가 봐요. 월성 협성 휴폴의 가격 40% 정도의 고층, 요런 거면은 한번 탐내 볼만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이 고점 가격이 조금 높았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많이 잘 샀다, 고층에 40% 많이 잘 샀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어딘가 제가 앞부분에 매번 써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것은 플러스 10% 정도, 더 추가 10% 정도 더 감안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적정한 가액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거래되는 모습에서 유성 푸르나 임 르노블 신매동 44평형 대형평형도 30% 이상, 월성 푸르지오 가격 4억 왔다 갔다 하죠. 4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빠졌는데 고층이다. 그 무난한 뭐 형태, 조금 약간 괜찮은 형태, 계속 요 가격대에 거래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침산 화성 파크드림 31평형의 가격은 30% 정도 하락해서 고층 맞습니다. 공식이 착착 맞아 떨어져 갑니다. 1편에서는 대신 30% 이상 4억. 저는 이 소형평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는 느낌을 늘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장기 초록나라 43평형 가격 20년차, 23년차네요. 23년차.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있는 모습. 협상휴폴의 죽곡 33평형 가격 한 35% 정도 빠져서 저층. 월성 협상휴폴의 27평형의 가격은 거의 한 35% 이상 고층. 나머지 가격들도 대략 살펴보시면 30% 정도, 혹은 많이 빠지는 건 40%, 적게 빠진 거는 20%.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30%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목원 서안이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거 39평형인가요? 네, 40평형, 39평형. 네, 가격이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 요거 직거래인지 여부는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지나치게 근래 들어서도 많이 떨어진 느낌 들죠. 거의 막 50% 가까이 떨어진 느낌 드는데, 직거래, 보통 요런 거래는 직거래인데 아마 중개 거래로 이 가격에 잡으셨다면 근래 들어서는 괜찮은 거래다. 매수자 입장에 봤을 때는 괜찮은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들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시아폴리스 더샵 40% 하락. 또 하락률 딱 보고 층수 딱 보면 뭔가 짝짝 맞아 떨어집니다. 금매 다 나갔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환율, 뭐 금리, 뭐 금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뭐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느낌. 어제 그 뭔가요? 시사기획 창에서 보셨나요? 개인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세 뭐 구대책 어쩌고 저쩌고 장관님이 나오셔서 떠들고 난리를 쳤지만 거기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 구제해주지 못했어요. 마치 모든 문제를 다 당장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 막상 들쑤셔 나 보니까 사람들 아파트로 몰아가려고 빌라를 좀 들쑤셔 보니까 웬걸 이거 손 쓸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에요. 아파트에도 지금 잠재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손 쓰지를 못해요. 어째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 제목에서 소개해 드렸고요. 상당동 두산 2부 가격 2억 9천까지 밀렸네요. 시청 이슈라든지 주변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고 있었지만 가격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린 느낌이 듭니다. 대구 노원 한신더유 가격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저층 맞네요. 30%의 중간층 중리 롯데캐슬 2억 8천까지도 떨어져 있네요. 인근에 입주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자, 화원대장, 화원 이진캐스빌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 많이 띄우려고 하죠. 화원에. 나머지 밑에 가격 3억 이하의 가격들 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오늘 가지고 와본 이유는 이 아래쪽 가격들 잘 보여드리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을 거치고 있습니다. 버스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부분 계속 한번 언급해 드릴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가격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이제 20년 차가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 타격받는 모습 보이거든요. CG 노변 청구 아파트 21평형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가격이 거의 40% 가까이 빠지거든요. 층수는 중간층이에요. 근데 연식이 거의 30년 차를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파트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건설회사가 존재하는 한 지을 수밖에 없다. 더 비싸게 짓는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오르는 부분들 많아요. 자재 이런 거 계속 오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르는 폭에 비해서 아파트 값에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올해만 해도 대구 분양을 안 하잖아요. 지금 몇 개월째, 한 3개월째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력은 남아돈다. 그럼 인건비는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걸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쨌든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들 아마 그 가치들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30년 다 되어가는 아파트들 가격 층수가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죠. 예전의 영광은 참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35%, 40% 생각보다 3억 이하의 물건들 오늘 보여드리는데 생각보다 가격 하락폭이 생각보다 아래 동네도 심하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유선동 유선 포조코 더샵 24평에 한번 보시면 거래 일자가 4월 11일이에요. 가장 최근에 거래되는 것들 반등한다 이야기는 하지만 앞에서는 좀 이름 있는 아파트, 고가격 아파트들은 가격을 좀 띄우는 것 같지만 가격 하단 부분에서는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있다.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하든지 뭐 4건, 5건, 뛰어넘은 날 빨간색 6건, 7건, 8건 아직까지 뭐 뛰어넘는 날이 많이 나오진 않죠. 아직까지. 아무튼 3월달로 접어들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꺾이기 시작한다. 조금 꺾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부터 건당 거래 대금은 2월달이 피크였습니다. 저때 팔고 나서 가격이 일부 반등하는 현상 속에서 괜히 팔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팔고 나면 이자부 해줘야겠습니까? 팔고 나면 일부 반등이 있었던 이자부고 가지고 있었던 동안 뭐 다주택자 빚 많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 못할 고통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것만 해도 이 시기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고 4월의 거래량은 또 3월의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길이 좀 가는 길이 조금 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돌파 여부 8%까지 비싼 아파트들 제법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뭐 근래에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제도 분양권 거래량이 34건 신고되었거든요. 오늘 35건. 이런 날은 잘 없었어요. 조금 예외적인 날입니다. 전매제한 해제되면서 그동안 이름이 안 올라왔던 아파트들도 종종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종종 등장하기 시작해요. 가격은 5억 이상과 5억 이하로 대충 추려놓고 보면
분양권 가격도 일부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매물이 너무 많아요. 매물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 상당수는 4억 이하의 아파트들, 전세 거래량 71건,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인즉슨 앞으로 많은 물량들 서로 임차인을 구하기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사람은 신축을 택할 것인가 구축을 택할 것인가? 이쪽으로 더 쏠림이 더 심해지네요. 저는 예전에 어느 쪽이 빈집이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쪽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신축으로 쏠림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억 이상 아파트들, 국평 가격 3억 넘어가는 아파트들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2년차가 접어들고 이제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5억 이상 전세도 5억짜리 전세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가격이 지금 3억 중반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나마 숨통을 좀 트였죠. 나라에서 정부에서 금리를 억눌러 주는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물가는 어떡합니까? 물가는 빌리브스카이 주복 뒤늦게 신고된 거 1월달, 12월달, 1월달 옛날에 지금 막 신고돼서 나오고 있어요. 몇 건씩. 나머지 전세 가격 조금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전월세 비중에서 사람들이 대구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월세를 살면서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 전세 대구 집주인들 알고 보니까 뭐 돈 받아가지고 딴 데 다 써보고 돈도 없더라, 돈도 안 돌려준다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1천 후반대, 부산과 비슷한 평균 전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 임차인 잘 구해줘야 될 텐데요. 월세 거래량 73건, 전세보다 더 많은 월세 거래량을 보여주는 날들이 간혹 나오곤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임대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입주는 폭발하고 있어요. 임차인 잘 구하셔서 무탈하게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